Are you ready? Let's get ready to. Are you ready? Rumble! 비숍의 풍부하지 않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제작 총괄 책임자로서의 그의 에너지와 열정은 지쳐있는 WCW의 직원들에게 즉각적인 감명을 불어넣었다. 명확한 비전과 신선한 철학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그는 회사가 진정한 전국 단위의 프로모션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연설했다. 디즈니 MGM 스튜디오와의 공동 브랜드화에 대한 노력은 물류상의 문제로 원활하지 못했지만 비숍은 무딘 회사의 이미지를 상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일례로 텔레비전으로 방영하지 않는 하우스쇼의 수를 줄이고 여행경비 삭감과 같은 비용 절감 조치를 감행했다. 그러자 수익이 없던 WCW로 인해 지속된 자금 출혈을 우려하던 중력들은 이에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비숍의 가장 중요한 움직임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 1994년 6월 6일 그는 팬들에게 불멸의 헐크 호간으로 더 잘 알려진 테리 볼레아와의 계약을 마무리 짓는다. 헐크 호건은 WWF의 전국 확장을 이끈 주역이자 80년대 중후반 프로레슬링 붐을 일으킨 업계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다. 그런 호건을 비숍이 WCW 링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헐크 호건의 영입 확정에 따라 WCW 마케팅 부서는 이를 대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게 되었다. 호건은 1987년 디트로이트의 폰티악 실버돔에서 열린 WWF의 연례 주력 페이퍼뷰 레슬매니아 3에서 앙드레 더 자이언츠와 맞대결을 펼친 바 있었다. 수많은 팬들이 그들의 격돌을 현장에서 지켜보기 위해 실버돔을 찾았고 이렇게 경기장에 입장한 관중수는 무려 7만 8천여 명에 이르렀다. 참고로 당시 WWF는 홍보를 포함해 해당 이벤트를 더욱 성대하게 보이기 위해서 당일 입장 관객 수를 부풀려 발표했다. 이렇게 하여 발표한 공식 입장 관객 수는 93,173명이었다. 호건의 친숙한 레드 앤 옐로우 복장 그리고 24인치 이두근은 그의 독창적인 캐릭터로 형성됐고 이는 헐카 매니아로 발전하여 80년대 미국의 진정한 문화적 시금석으로 자리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호건을 영입한 WCW는 디즈니 MGM이 주최한 퍼레이드의 일환으로 호건의 계약 사실을 성대하게 발표했지만 현장과 일반 시청자들이 보인 흥미는 회사의 기대치보다 저조했다. 헐크 호건의 데뷔전은 1994년 배쉬 앳 더 비치로 확정되었다. 그는 해당 PPV의 메인 이벤트에 나서 당시 챔피언인 탈색한 금발의 전설 릭 플레어와 맞대결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호건과는 다른 카리스마로 지난 22년 동안 어깨의 정상을 지켜온 플레어는 그만의 스타일로 팬과 동료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과거 AWA와 진 크로켓 프로모션에서 활약하며 NWA 챔피언으로 군림했던 그는 현재 WCW를 대표하는 주축 중의 하나로 맹활약 중이었다. 특히 그의 활약은 링뿐만 아니라 회사 실적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신일본 프로레슬링과 연합하여 도쿄에서 진행한 합동 프로모션들을 제외하고 WCW가 지난 5년간 최단 관중을 기록했던 상위 5개의 페이퍼뷰 모두에서 릭 플레어는 메인 이벤트를 장식한 바 있었다. 헐크 호건의 데뷔 무대이자 흥행카드 간의 격돌로 인해 높은 실적을 예상토록 했다. 호건은 이 대결에서 승리를 따내어 데뷔전에서 WCW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에 오르는 환대를 받았다. 그리고 해당 PPV는 기대를 모은 대로 회사 역사상 가장 높은 실적 중의 하나를 달성했다. 그러나 이내 호건이 선보이는 특유의 레슬링은 WCW 시청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GCW 시절부터 형성되어 온 팬들의 눈높이에 호건의 레슬링은 너무나 따분하고 정예가 뻔하며 전형적인 WWF 스타일로 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인회에서 목격할 수 있었던 호건의 영향력은 WCW에게 그의 캐릭터를 활용함으로써 미디어와 광고에서 상업적인 성과를 기대하게끔 했다. 호건은 WCW를 대표해 연례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력협회 컨벤션에 참석했고 이에 대한 현장 호응도 좋았다. 특히 호건이 WCW에 당도하기 전까지 끔찍하리만큼 개발되지 않았던
라이센스와 판매 등의 수익 흐름이 이제는 인상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1995년 초 WCW는 순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범위까지 성공 가도를 내달렸다. 이는 예전 로보캅이 등장했을 시절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실적이었다. 그러나 터너 엔터테인먼트의 재무 및 운영 부사장을 맡고 있던 해리 앤더슨은 이것이 현실에서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 중력이었다. 그는 그동안 비숍이 선보인 움직임을 흥미롭게 지켜본 인물이기도 했다. 앤더슨이 이러한 시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회사의 재무를 책임지는 임원으로서 그간 WCW가 기록한 실적 행보를 그 누구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TBS가 WCW를 사들여 레슬링 사업에 손을 댄 순간부터 WCW는 매년 적자 일색인 사업체였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지금까지 단 1달러의 순익도 발생하지 않은 회사, 즉 생존 자체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그런 조직이었다. 그런데 이익 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는 재무 책임자로서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회의적인 생각이 가득할 뿐이었다. 빌 쇼가 주관한 회의 도중 비숍은 1995년 WCW를 통해 순이익을 발생시키겠다며 대담하게 공언했고, 이 말을 들은 앤더슨은 놀란 상태로 그저 앉아 있었다. 이윽고 앤더슨이 비숍의 말을 막아서고 그의 말에 끼어들었다. 이봐요 에릭, 난 당신이 한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건 그냥 가능하지가 않아요. 비숍은 그가 한 말을 증명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앤더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해리, 저는 분명 그렇게 될 거라고 당신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어서 최대한 친근한 어조로 우호적인 내기를 제안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에 당신과 1달러 내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 내기에 동의하시고 제가 이긴다면 회사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서 그 1달러를 제게 건네주시겠어요? 이 내기 제안은 비숍이 지닌 대단한 자신감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 해리 앤더슨에 대한 당돌한 도발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이었다. 앤더슨은 터너 중력위원회 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임원이었다. 그런 그에게 승패 여부를 떠나 이와 같은 내기를 제안했다는 것 자체가 도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여 크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유일하게 앤더슨만이 그 제안을 듣고서 혼자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리고 한번 해봅시다. 라며 비숍이 던진 내기에 앤더슨이 응했다. 비숍은 앤더슨의 즉각적인 응답으로 내기가 성사되자 새로운 목적의식을 일으켰고 이러한 전의를 가지고서 그날의 미팅을 마쳤다. Hawkster never looked better. One! Yes! Yes! No! Damn it! Still going. The big bone! Please, no! The leg drop! Two! No! And becomes a